자, 프린트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역학에서 공부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기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기호라는 것은 뭐 약자이기도 하고요. 첫째, 우리가 힘을 뭐라 그럴까요? 힘을 우리는 F라고 표기합니다. 속도는 V라고 표기하죠. V입니다. 속도는 V라고 표기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가속도 있죠. 악셀레이터를 밟아라. 가속도는 A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를 A라고 하는데 지구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어떻게 쓸까요? G라고 씁니다. G라고 써요. 그다음 힘의 합이 있어요. 힘의 합. 자, 힘의 합이란 무슨 얘기냐? 합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울 텐데 합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합은 이렇게 쓰고 뭐라고 있냐면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시그마. 자, 그다음 변화라는 말 있죠. 변화. 자, 변화라는 말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변화 델타라고 델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얘를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라고 읽습니다. 델타. 그러면 처음 속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속도는 V라고 쓴다 그랬죠? 처음은 우리가 속도를 V0라고 해요. V0. 이 제로는 뭘까요? 처음이라는 의미죠. 이걸 V라고 합니다. 그럼 V0로 가던 물체가 나중 속도가 이제 V가 되었다면 속도는 얼마 변했나요? 할 때 속도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뭐라고 읽을까요? 델타 V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몇 가지 기호 혹은 약속 이런 거는 우리가 표기 약속 요 정도는 알아듣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과 물체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가 변해요. 운동 상태가. 자, 근데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속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속도 변화가. 즉 다시 말해서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가 변하는데 이 운동 상태 변화란 속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고 이 변화했잖아요. 속도 변화. 우리가 악셀레이터를 푹 밟으면 어떻게 돼? 푹 빨라지죠. 그러니까 바로 뭐가 일어난다? 가속도 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이놈은 힘의 방향으로 요것도 포인트 중요합니다. 힘의 방향이어예요. 힘의 방향으로 운동 상태가 변한다. 즉 속도가 변하는데 어디로 변한다? 가해진 방향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악셀레이터를 앞으로 밟았는데 자동차가 뒤로 뻥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힘의 방향으로 운동 상태가 변한다. 힘이 작용하면 힘의 방향으로 속도 변한다. 힘이 작용하면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한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힘의 방향으로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렇게. 즉, 힘의 방향으로 속도 변화가 나타난다. 힘의 방향으로 가속 운동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속도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더 해봅시다. 속도 변화란 어때요? 점점 빨라지네. 그쵸? 점점 느려지네. 이게 속도 변화죠. 그렇죠? 그러면 점점 빠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힘이 작용해야죠. 점점 느리게 가려고 해도 힘이 작용해야겠죠? 그래서 속도 변화란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즉 빠르기가 변할 때 이때를 우리가 속도가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누가 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당긴다면 나는 가면서 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내 속도가 변하죠. 그렇죠? 근데 그 속도 변은 어느 방향이다? 가해진 힘에 이쪽 방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즉 여러분들 물체가 이렇게 V로 가고 있을 때 V로 가는 물체가 있는데 책상 위에 이렇게 가고 있는 물체를 이렇게 밀어줘 봐요. 이렇게 밀어주면 얘는 어떻게 운동할까요? 이렇게 운동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물체의 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 속도와 이 속도의 속도 변화는 이 방향하고 똑같아요. 가해준 심의 방향하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속도가 변한다. 이 얘기는 빠르기가 변하거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뀝니다. 알겠죠? 그래서 빠르기가 변한다.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가속도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도 가속도 운동.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방향만 바뀌어요. 우리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달이 이렇게 있잖아요. 달이 한 바퀴 돌아요. 아니면 인공위성이 돌아. 얘는 어떻게 돼? 같은 빠르기로 계속 방향만 바뀝니다. 그렇죠. 일로 갔던 놈이 이렇게 가고 방향만 바뀝니다. 방향만. 이게 뭐죠? 이게 방향만 바뀌는 거니까 얘도 속도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힘은 어디로 작용했을까? 잡아당기죠. 지구 중력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특히 이렇게 속도가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는 운동을 우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등속. 등 같다. 속력은 같은데 원운동을 한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요 내용을 한번 공부하도록 해봐요. 자, 그때 밑에 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요 물체는 V0란 처음 속도로 가는데 F라는 힘을 이렇게 작용했어요. 쭉. 그랬더니 힘의 방향으로 어떻게 돼야 돼? 속도가 변해야죠? 속도 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도가 커진 거죠. 빠르기가 빨라진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심의 방향이 같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이놈 처음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밀어줄 때는 나중 속도는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랑 비교해 보면 얼마큼 커졌을까요? 요게 예를 들어서 1이고 요게 만약에 3이라면 얼마큼 펴졌어요? 이쪽으로 이만큼이 변했잖아요. 델타. 그 델타 V는 2가 되는 거예요. 델타 V는. 자,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던 놈이 요렇게 3으로 간다면 1m/s로 가던 놈이 3m/s로 간다면 얼마큼이 변했어요? 델타 V는 2가 되겠죠. 그럼 요 속도 변화는 요 변화는 요 둘을 비교해서 나온 거지만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가해준 힘의 방향과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요게 3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느려지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속도가 얼마큼 변했나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변해? 속도는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변했죠. 그러면 속도가 변한 방향은 바로 가해준 힘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운동 방향과 심의 방향이 같을 때는 계속 커지죠. 그래서 속도는 이쪽 방향으로 계속 변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가던 놈을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점점 느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가던 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속도는 1로 변한 거다. 이렇게 이쪽으로 변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세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뭐 수학적인 뭐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이 속도 변화가 그 일정하다고 할 때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속도 변화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정한 속도로 속도가 변해 나가요. 요걸 우리가 가속도 운동에서 무슨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속도 변화라는 것을 자, 여기서 0에서 출발한 속도가 이 사람이 10이 됐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운동하는데 1초 만에 이렇게 됐는데 B라는 사람은 10초 만에 이렇게 되었다면 속도 변화는 똑같죠. 속도 변화는 얼마예요? 10이죠. 0에서 10이 됐으니까 속도 변화는 10인데
1초 만에 됐고 얘는 10초 만에 됐어요. 그럼 이러한 것을 비교하는 그 용어가 뭘까요? 개념이 가속도라는 거예요. 가속도. 그럼 A는 어떻게 가속이 됐죠? A는 1초에 10이 가속됐고 얘는 10초에 10이 가속이 됐죠.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1이고 얘는 가속도가 10이에요. 이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하잖아요. 중력 가속도. 그러면 걔는 일정하게 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1초에 10이라는 속도가 계속 변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어렵나요?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기서. 자, 지금 예를 들어 봐요. 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1번 문제 처음 속도가 3이었는데 가속도가 2래요. 그러면 얘는 뭐 1초에 이 가속도의 의미는 다시 여기도 이렇게 써봐요. 가속도는 속도 변화가 얼마의 시간 동안 일어났느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속도가 2였으니까 얘는 1초에 2만큼씩 속도가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속도가 0이었대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죠. 그 다음 얼마가 될까요? 4. 왜? 요게 2가 돼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요게 2가 돼야죠. 이렇게 2.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6이 되겠죠. 6 이렇게.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니면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은 여기다 써줘도 되고요. 요거는 일단 넘어가는 거로 하고 요 밑에 것만 따질게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가 0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속도가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처음 속도가 3이었으면 3 계속 가는 거죠. 자, 처음 속도가 1이었어요. 근데 가속도가 3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요게 3이 되죠. 요게 3이 되고 요게 3이 돼야 되니까 얼마가 된다? 4. 그다음에 잠깐만 여기 지우고 다시 깨끗하게 잘 합시다. 지우고 이렇게. 자, 요게 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 얘는 4가 되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3이니까 또 얘가 3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7이 돼야죠. 그 다음에 또 요게 3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 얘는 1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다음 가속도가 마이너스 2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요거는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거든요. 방향이 반대. 그러니까 처음에 4로 갔어요, 속도가.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반대니까 힘이 어떻게 돼요? 얘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똑같아요. 얘도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속도가 줄죠. 2로 줄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요게 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속도가 0이 되겠죠. 멈춰요. 멈추다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경사면에 물체를 굴리면 어떻게 돼? 경사면에 여기서 물체를 굴리면 쭉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쭉 다시 내려오죠? 그럼 이 경우도 어때요? 쭉 출발했지만 이쪽 방향으로 지구 중력이 이쪽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지다가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멈춘다. 여기서 멈춰요. 멈춘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요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가 된다? 뒤로 2로 간다. 요 뒤로란 뜻이에요. 뒤로 이렇게. 자, 아시겠죠? 자, 좀 어렵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힘의 합이란 힘의 합이라는 걸 왜 배우냐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저걸 배워요. 자, 물체가 있는데 물체에는 지구 중력이 작용해요. 근데 종이 같은 걸 던지면 천천히 떨어져요. 그건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저항력이 작용하잖아요. 저항력.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어요? 중력과 저항력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힘을 합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힘의 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자, 힘의 합이란, 자, 힘을 우리가 F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리고 시그마 F라고 했죠? 힘의 합은 시그마 F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예 F1이라는 힘의 크기를 3이라고 놓고 F2라는 힘의 크기를 2라고 놉시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F1이라는 심과 F2라는 심이 두 개가 작용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의 합은 얼마일까요? 더하면 되죠? 이거죠. 물체를 끌고 가는데 한 사람이 더 여기서 도와줬어요. 같이 끌고 가요. 같은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힘이 커졌죠. 여기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더하면 되죠. 그래서 힘의 합은 3 더하기는 5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F1의 크기가 얼마나 그랬어요? 3이라 그랬죠? F2의 크기가 얼마나 그랬어요? 2라 그랬죠? 얘는 반대 방향이에요. 내가 물체를 막 끌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 이거랑 똑같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한 거니까, 요 약속을 했으니까, 왼쪽을 한다? 왼쪽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정했다면,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3 더하기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힘의 합은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1이다. 이쪽으로 1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의 합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러면 힘의 합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2페이지 펴주세요. 거기 보면 그림이 세 개가 나오죠. 자, 평면상에서 자, 소 두 마리가 가고 사람이 쫓아가고 그랬는데 힘의 합이 0이래요. 힘의 합이 0이랍니다. 요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지금 요 여기에 여기 농기구가 있잖아요. 농기구에 작용한 힘의 합이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전제가 일단 소가 이렇게 끌고 이 소가 이렇게 끄는 힘이 같다고 일단 봅시다. 좀 달라지면 조금 여기 복잡해지니까 같아요. 같고 각도도 다 똑같다고 이렇게 봐요. 여기서의 각도죠. 이렇게 했을 때 요 각도도 다 똑같다고 이렇게 보고 한다면 결국은 힘은 소가 이렇게 끄는 힘 하나와 이 소가 이렇게 끄는 힘과 사람이 뒤로 이 세 개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요 소와 이 소가 끄는 힘을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조금 내려와야겠네요. 조금. 이거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경험상으로 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 수학 문제 뭐 이런 거라기보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합하면 될까요? 이거는 합했을 때 우리는 요거 두 개, 요거와 요거를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려보세요.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이거의 합, 이 합, 이게 이 대각선이 이것들의 합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럼 사람의 힘은 어떻게 될까요? 이 A라는 이 소와 이 B라는 소의 합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이 잡아당겨서 힘의 합이 0이라고 하니까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까? 사람이 작용한 힘은 요거랑 똑같은 크기의 힘이 1로 이렇게 작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멍멍이가 가는 심의 합이 이쪽이네요. 멍멍이가 끌고 가는데 사람은 여기를 따진다면
멍멍이는 이렇게 가고 사람은 이렇게 간 거죠. 왜? 힘의 합이 이쪽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편하게 그릴 수 있겠네요. 멍, F, 뭐라고 쓸까요? 멍이라고 쓸까요? 멍. 그 다음 얘는 F, 이렇게. 그럼 심의 합 둘을 합한 거는 당연히 이 오른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심의 합이 나타나겠죠? 자, 요거는 어떨까요? 요거. 자, 이것도 양동이를 둘이 들고 가는데 얘도 이 좀 전에 이 소가 이 한 거랑 똑같이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셨을 때 이쪽으로 잡아당긴 심과 이쪽으로 잡아당긴 심의 각도가 같고 크기 같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누가 나와요? 중력이 있겠죠. 중력. 지구 중력. 그래서 보세요. 똑같아요. 자, 이렇게 영희와 철수 어떻게 한다? 평행사변형을 그린다. 그러면 대각선이 뭐다? 힘의 합이다. 그런데 이건 힘의 합이 0이었잖아요. 힘의 합이 0이 되려면 아래로 내려오는 중력이 어떻게 돼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초록색과 똑같은 크기의 중력이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자,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힘을 합할 때는 평행사변형으로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꼬리 맞대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 2, 3 세 개를 다 더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얘 둘의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그럼 이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을 이걸 구하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이것만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랑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이게 합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머리꼬리 맞대기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봅시다. 얘를 1이라고 2라고 해서 1, 2의 대각선이 이렇게 나왔다면 2를 여기다 그리고요. 1. 요 2를 요 끝에다가 갖다 붙이자는 거야. 요 머리에다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으면 이게 똑같죠. 그래 된다는 거거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자, 요 FN에다가 요 F2를 갖다 붙여 이렇게. 여기다가 F3를 갖다 붙여. 그리고 이거와 이거를 이어요. 그러면 합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요거 쓴 거는 요거를 설명하는 거는 힘의 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 그려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요거 평행사변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얘도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이렇게, 얘도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이렇게, 이게 합이 되는 거죠. 머리꼬리 맞대기로 해볼까요? 여기다가 얘를 이으면 요게 합.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이으면 이게 합. 여기다가 얘를 붙여요. 그리고 이으면 합.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요거는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심의합을 구했어요, 우리가. 근데 심의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0이야. 작용한 심의합이 0이면, 즉 심의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 가속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정지한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야죠.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정지한 물체 계속 정지한다.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해야죠. 이렇게 갔다면 계속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방향 바뀌는 것도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직선으로 변하지 않는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란 용어를 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오늘 배운 거. 자, 오늘 배운 거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작용하는 힘이 존재한다. 즉, 어떤 힘이 있다면, 힘의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 즉, 같은 방향으로 가속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요거는 힘의 방향을 표시해준 화살표예요. 이렇게 된다. 힘의 합이 0이면 어떻게 된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지한 놈은 계속 정지한다. V로 가는 놈은 계속 그 방향으로 V로 간다. 요걸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요 내용,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한 거니까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앞으로 역학 시스템에서 계속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기초를 한번 다져보는 그 시간을 오늘 가졌습니다.